이야기 라디오 스테이션 즐겁게 듣기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스트 헵 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덱스터 앤 클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나누기 딱 좋은 날이네요, 정말. 맞아요. 이런 날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들으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시고요. 네네.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올 때 가장 먼저 아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이게 저희 빅파마 시리즈 벌써 14번째 시간이거든요. 와, 벌써 14탄. 시간 빠르네요. 네, 오늘은 정말로지 영화 같은 그런 반전 스토리가 있는 거대 제약회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엄청난 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혁신으로 막 돌파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요? 엄청 잘 나가다가 갑자기 위기가 왔는데 그걸 또 극복하려고 막 엄청난 전략을 쓴다. 와, 듣기만 해도 재밌겠는데요? 그쵸. 오늘의 주인공 바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줄여서 보통 BMS라고 하죠. 아, BMS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세계적인 제약사가 어떤 거대한 위기를 만났고 또 그걸 어떤 혁신적인 전력으로 헤쳐나가고 있는지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시죠. BMS, 이름이 약간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근데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바이오 제약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이 회사 미션이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환자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혁신적인 의약품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제공하는 것이래요. 와, 진짜 중요한 일 하네요. 그렇죠. 미션만 봐도 뭔가 대단한 느낌이 오죠. 특히 이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긴급성, 영어로 열전시라고 하죠. 이게 있대요. 긴급성이요? 네. 환자들이 기다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속도랑 품질 이걸 둘 다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BMS 상황에 딱 맞는 그런 가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러네요.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 회사 역사가 꽤 깊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1989년에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는 회사하고 스큐브이라는 회사 이 둘이 합병해서 탄생했어요. 아, 합병해서 만들어진 거군요. 네. 근데 합병할 때 당시 기준으로 세계 2위 규모였다고 하니까 와, 시작부터 어마어마했던 거죠. 세계 2위요? 대단했네요, 정말. 그렇게 큰 회사로 성장한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이름이 아주 예쁜 전략인데요. 진주 목걸이, string of pearls 전략이라고 합니다. 진주 목걸이요? 제약회사랑 진주 목걸이 뭔가 좀 안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궁금한데요. 하하, 그렇죠. 이게 비유인데요. 마치 진주를 하나씩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외부의 유망한 기술이나 신약 후보 물질 이런 걸 가진 회사들을 계속 인수합병하는 거예요. 아하, M&A를 진주 꿰는 거에 비유했군요. 네. 그렇게 해서 BMS의 혁신 능력, 그러니까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계속 키워나가는 전략인 거죠. 우리끼리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좋은 진주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와, 똑똑한 전략인데요. 그럼 그 진주 목걸이 중에서 제일 크고 뭐랄까 반짝이는 진주는 뭐였을까요? 역시 예리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진주가 바로 2019년에 인수한 세일젠이라는 회사죠. 아, 세일진 들어봤어요? 네, 인수금액이 무려 740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 약 83조 원 정도 돼요. 정말 빅딜이었죠. 83조요? 헉,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렇죠. 이 세일진 인수를 통해서 BMS가 특히 혈액암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로 딱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혈액암 분야가 강해졌군요. 네. 그리고 BMS의 이 진주 꿰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심장 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 마이오카디아도 인수했고요. 또 다른 항암제 개발사 터닝포인트 테라퓨틱스도 인수했고. 계속 사들였네요. 네. 그리고 아주 최근이죠. 신경과학 분야의 유망주로 꼽히는 카로나 테라퓨틱스까지 인수하면서 미래를 위한 진주 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네요.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거대한 위기는 도대체 뭐였어요? 네, 바로 특허 만료 절벽
영어로는 페이텐트 클리프라고 하는 아주 큰 복병을 만난 거죠. 혹시 특허 만료 절벽 들어보셨어요? 용어는 좀 어려운데요. 혹시 그 회사의 주력 제품,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약 있잖아요. 그거 특허 기간이 끝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 맞나요? 오, 정확합니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특허를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은 혼자서만 팔 수 있잖아요. 독점권이죠. 네네. 근데 그 특허 기간이 딱 끝나면 다른 회사들이 이제 똑같은 성분으로 복제약,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부르는 거, 이걸 훨씬 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돼요. 아, 경쟁자들이 확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원래 약 매출은 갑자기 뚝 떨어지겠죠. 이게 마치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특허 만료 절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절벽이군요. 정말 무섭네요. 그럼 BMS한테는 어떤 약들이 이 절벽을 만난 거예요? 가장 큰 타격을 준 약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셀진 인수로 얻었던 혈액암 치료제 레블리미더고요. 아, 그 유령한 레블리미드.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가 굳는 걸 막아주는 항응고제 엘리퀴스입니다. 이 두 약이 그동안 BMS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났거든요. 거의 뭐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아, 제일 잘 나가던 약 두 개의 특허가 동시에 위험해진 거네요. 와, 충격이 정말 컸겠는데요. 네, 특히 레블리미드 충격이 아주 심각해요. 이게 한때 BMS 매출의 거의 30% 가까이 차지했었는데 특허가 풀리고 제네릭들이 나오면서 매출이 정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더 와닿으실 텐데 2024년 1분기 매출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나 줄었어요. 44%요? 와, 거의 반토막이네요. 네, 그래서 9억 3,600만 달러에 그쳤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감소죠. 와, 진짜 절벽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럼 엘리키스는 괜찮은가요? 엘리키스는 아직 성장세 자체는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이 약도 이제 특허 만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네릭 출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엘리키스 매출에도 좀 본격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레블리미드에 이어서 엘리키스까지 주력 제품 두 개가 다 흔들리는 거네요? 회사 전체 실적도 엄청 안 좋아졌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BMS가 2024년 전체 매출 전망치도 좀 낮춰 잡았고요. 더 좀 충격적인 건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실적인데요. 매출 자체는 그 전년도보다 약간 늘긴 했어요. 그런데 순이익이 무려 89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어요. 네, 흑자 내던 회사가 갑자기 89억 달러 적자요? 매출은 늘었는데 왜 그렇게 큰 적자가 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진주 목걸이 전략 때문이에요. 미래를 위한 투자, 즉 M&A 비용 때문이죠. 아, M&A 때문에? 네. 특히 작년 말에 그 카로나 테라퓨틱스 같은 좀 유망한 기업들을 인수했잖아요.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이게 회계 장부상으로는 단기적인 비용, 즉 손실로 잡힌 거예요. 아하, 미래를 위해서 현재 큰 돈을 쓴 거군요. 당장은 적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인데 당장은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BMS가 이 위기를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대책을 세웠겠죠. 당연하죠. 그냥 있을 회사가 아니죠. BMS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성장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성장 포트폴리오요? 네. 레블리미드나 엘리퀴스처럼 기존 주력 약들의 매출 감소를 메우고 회사를 다시 성장시키겠다. 이걸 목표로 새롭게 떠오르는 차세대 혁신 신약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운 거죠. 이 새로운 약들에 회사의 미래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들을 키워서 위기를 돌파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 성장 포트폴리오 좀 잘해주고 있나요? 궁금한데요. 네,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BMS가 이 성장 포트폴리오가 2024년에 연간 한 17%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실적 발표 보니까 이미 그 목표치를 넘어서서 전년 대비 18%나 성장했어요. 아주 순항 중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69억 달러 정도 됩니다. 와, 위기 상황인데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실히 힘을 내고 있다는 거네요. 어떤 약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먼저 항암제 분야부터 보면요. 면역 항암제 옵티보 아시죠? 아, 옵티보. 네, 유명하죠. 네. 이 옵티보가 이제 레블리미드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핵심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어요. 2024년 1분기 매출만 해도 22억 6천만 달러,
전년 대비 9% 성장하면서 여전히 아주 강력합니다. 역시 업디보네요. 면역 항암제가 요즘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다른 기대주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요즘 바이오에서 제일 핫한 분야 중 하나잖아요. 카티 세포 치료제. 아, 카티. 맞아요. 이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꺼내서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좀 바꾼 다음에 다시 몸에 넣어주는 그런 첨단 치료법인데요. 이 분야에서 BMS의 브레안지하고 아벡마, 이 두 치료제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폭발적이요. 벨마가. 브레안지는 2024년 1분기 매출이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6%나 뛰었어요. 146%요? 와. 네, 그리고 아벡마도 같은 기간 26% 성장했고요. 이 둘이 혈액암 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146% 성장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CART가 진짜 효과가 좋은가 보네요. 항암제 말고 다른 분야는 어때요? 면역 질환 쪽에서는 건선 치료제 소틱2, 소틱2? 네, 그리고 피부암 중 하나인 흑색종 치료제 옵두알락, 이것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소틱2는 연간 46% 성장했고 옵두알락은 24년 1분기에 전년 대비 23% 성장했어요. 오, 골고루 잘 성장하고 있네요. 근데 혹시 이 중에서 뭔가 좀 유독 눈에 띄는 약간 슈퍼스타 같은 그런 약은 없나요? 하하하, 역시 예리하시네요. 있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약이 하나 있어요. 오, 뭐예요? 바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병,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 치료제인 캄지오스입니다. 캄지오스. 네, 이 약 2024년 1분기 매출 성장률이 얼마인지 혹시 짐작하세요? 아까 146%도 놀라셨는데 글쎄요. 146%보다 훨씬 높다는 건가요? 한 300%? 400%? 무려 895%입니다. 네. 895%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거의 10배잖아요. 네, 맞습니다. 895% 성장해서 1억 5,9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어요. 이건 뭐 로켓 성장이라고 봐야죠. 와, 895%. 이건 정말 대박인데요. 네, 이 캄지오스가 지금 BMS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희귀 혈액질환 치료제 레블로질도 35% 성장하면서 혈액암 분야의 리더십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와, 캄지오스 895%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런 새로운 약들이 잘 버텨주니까 BMS도 좀 한숨 돌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우는 동시에 허리띠도 아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허리띠 졸라맨다는 건 혹시 구조조정? 네, 맞습니다. BMS가 2027년까지 총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원이 훌쩍 넘거든요. 이만큼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어요. 4조 원 이상 비용 절감이요? 와, 규모가 엄청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직원 한 6% 정도 줄이는 걸 포함해서 15억 달러 정도 비용 절감을 시작했고요. 네. 여기에 추가로 20억 달러를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조직을 좀 더 슬림하게 만들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일부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고 공장 같은 시설 운영도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등등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죠. 와, 성장을 위한 투자도 하면서 동체의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까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느낌이네요. 아까 M&A 때문에 빚도 늘었다고 했는데 그건 좀 괜찮아요? 그것도 풀어야 할 숙제죠. 큰 M&A들을 하다 보니까 현재 총 부채가 한 490억 달러 수준까지 늘어났거든요. 490억 달러. 이것도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2026년 중반까지 이 중에서 100억 달러 정도를 갚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체의 규모가 상당한데 갚을 능력은 있는 건가요? 다행히 BMS가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여전히 좋아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만 6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 돈은 잘 벌고 있군요. 네, 이 정도면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연구 개발, R&D에 다시 투자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최근에는 2025년 매출 예상치도 오히려 올리면서 좀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아, 다행이네요. 역시 전력이 있는 회사군요. 결국 BMS의 미래는 얼마나 계속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R&D 전략은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뭐니 해도 제약회사는 R&D랑 파이프라인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진주 목걸이 전략, 그러니까 M&A를 통한 외부 혁신 도입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 그 M&A 전략. 네, 아까 말씀드린 세일진 인수 하나만으로도 BMS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거의 2배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와, 2배나요? 네, 현재 한 40개가 넘는 질환 영역에서 50개 이상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미래 먹거리는 정말 상당히 많이 확보한 셈이죠. 덕분에 BMS는 이제 세계 6위 규모의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A 효과가 정말 엄청났네요. 최근에 인수한 회사들을 보면 BMS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좀 더 집중할지 약간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카티 세포치료제 분야는 계속 강화할 거고요. 터닝포인트 테라퓨틱스 인수를 통해서는 특정 암세포 성장 신호를 막는 차세대 표적 항암제 TKI라고 하죠. 이걸 확보했는데 특히 폐암 분야 TKI 파이프라인을 강화했어요. 아, 폐암 쪽 TKI.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인수한 카르나 테라퓨틱스. 이건 BMS가 앞으로 신경과학 분야를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야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신경과학이요? 네. 뇌질환 같은 거? 그렇죠. 조현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항암제, 면역질환에 이어서 이제 뇌질환까지 정말 계속 영역을 넓혀가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BMS는 기존의 아주 강력한 현금 창출원인 옵디보의 사용 범위를 계속 넓히는 한편 아까 봤던 그 폭발적인 성장세의 캄지오스나 소틱2, 옵두알락 같은 새로운 스타 약물들의 판매를 극대화하는 데 아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특정 약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항암제, 심혈관, 면역학, 그리고 신경과학까지 여러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이게 바로 BMS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군요. 자, 그럼 오늘 BMS 이야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BMS는 진주 목걸이라는 아주 현명한 M&A 전략을 통해서 세일진, 카로나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인수했고요. 네, 성공적인 인수였죠. 네, 이걸 통해서 확보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특검 완료 절벽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지금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새롭게 내세운 성장 포트폴리오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한 심혈관 치료제 캄지오스의 895% 성장. 와, 이건 정말 BMS의 위기 대응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주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이른 감도 있어요. 레블리미드에 이어서 엘리키스 같은 다른 주력 약품들의 특허 만료 영향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텐데 이걸 얼마나 잘 막아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메울 수 있을지 이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렇죠. 엘리키스도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들인 회사들의 신약 후보 물질들. 특히 아직 성과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신경과학 분야 신약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 맞아요. 카로나 인수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비용 절감. 네, 비용 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혹시 혁신을 이끌어야 할 핵심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지는 않을지 아니면 조직 문화가 좀 혼란스러워지지는 않을지 이런 내부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혁신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오늘 BMS 이야기 쭉 들어보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때 정말 벼랑 끝에 몰렸던 거대 기업이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노력. 이게 정말 치열하고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정말 대단하죠. 과연 BMS가 이 거대한 특허 절벽이라는 파도를 성공적으로 넘어서 다시 한번 아주 멋지게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머리를 채워드릴 수 있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덱스터 앤 클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